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21번째 시간으로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등기. 성질은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도 괜찮습니다.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다. 건물이 있어도 된다. 한 필, 1필의 일부에 또 설정 가능하다. 그리고 건물이나 공작물 아니면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죠.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다. 타인의 토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건물이 있어도 되고 한 필 일부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에는 지상권 설정할 수 없고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이중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설정할 수 없고 지상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지상권 양도도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합니다. 농지 할 수 있단 말이죠. 타인의 농지에 지상권 설정 가능합니다. 농지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절차는 공동신청입니다. 설정자가 의무자,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신청 정보는 필요 정보로는 설정의 목적, 범위, 그리고 토지의 일부라면 도면의 번호 들어갑니다. 목적, 법이, 일부라면 도면의 번호, 그 다음에 임의 정보에는 존속기간이 들어갑니다. 영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하자. 그래도 가능하고 치료 그리고 지급 시기, 약정 이런 것들은 임의 정보입니다. 존속기간, 치료와 지급 시기, 약정은 모두 임의 정보입니다. 필요 정보로는 목적, 범위, 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구분지상권.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구분지상권입니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 구분지상권입니다. 지하철 아니면 지하 주차장, 유료 탱크, 송유관이나 지하 공작물, 고가도로, 모노레일 등 공중 공작물 같은 거 아니면 지하도 있겠죠. 지하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지역권은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만 가능하고 승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죠. 승역지, 한 필 토지 전부나 일부에 승역지 가능합니다. 지정 가능하고 이중의 지역권도 가능합니다. 이 승역지 한 곳에 대해서 요역지 A에다가 편익을 줄 수도 있고 요역지 B에다가 편익을 줄 수도 있다. A도 여기서 뭐를 이제 편익을 받고 B도 편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중의 지역권 가능하고요. 요역지라면 한 필 일부에 요역지 설정할 수 없습니다. A 토지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요역지죠. A 토지의 일부에 저기를 설정할 수 없다는 거죠. A 전체가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A 전체가. 그래서 요역지는 일부에 설정할 수 없고 승역지와 반드시 인접할 필요도 없습니다. 승역지와 인접할 필요도 없고 요역지의 소유권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러니까 A,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A를 승역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자기의 존속기간 있잖아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쓸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승역지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역지의 공유 지분, 뭐 3분의 1인 뭐 누구에게 소유다 그랬을 때 그 3분의 1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요역지 공유자 중에 한 명 또는 뭐 어떤 여러 명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역지, 이 땅이 공유예요. 뭐 갑과 을의 공유라면 갑과 을은 다 이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절차는 공동신청인데 설정자가 의무자고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필요 정보는 목적을 써야 됩니다. 목적. 뭐 인수냐 통행이냐 목적을 써야 되고 범위 써야 되고 요역지 표시 어느 땅이 요역지다. 요역지의 표시 그리고 승역지 일부에 설정하려면 도면 필요합니다. 임의 정보는 특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 실행은 지역권 설정 등기를 승역지 등기 기록에 합니다. 승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합니다. 을구.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잖아요. 소유권. 그러니까 을구에는 소유권 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니까 승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요역지 지역권은 관할이 같다면 직권으로 바로 요역지에도 지역권을 등기를 하고 관할이 다르다면 지체 없이 해당 등기소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건 아시죠? 분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승역지에 지역권이 있는데 그걸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지역권만 넘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요역지가 항상 딸려져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승역지고 여기가 요역지인데 이게 갑이 이제 주인이었다가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럴 때 요 소유자가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필요 없다. 따로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므로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으면 여기 타인이었잖아요. 타인.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으면 그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예,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혼동은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혼동은 단독으로 말소하고 여기 이제 혼동이라고 직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틀립니다. 혼동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이제 틀리고 혼동은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인에게 전세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요. 농지에 전세권 설정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전세권은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전세권은 존속하고 전세권의 양도, 전대에 대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의권은 전부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위에 여기서도 지분 안 된다고 그랬고 그 앞으로 지상권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 모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익은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개 이상의 전세권이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고요. 전세금, 전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입니다. 여기 필요정보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동신청을 하겠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어서요. 그리고 전세금, 전전세금은 필요정보라고 했고 범위까지가 필요정보에 들어갑니다.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범위. 여기서 설정 목적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예, 목적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았어요. 목적이. 그렇지만 전세권은 목적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다. 알아두시고 필요적은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알아두시고 임의정보는 존속기간 최장 10년인데 존속기간 그 밖에 특약 및 약정,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들이 임의정보에 들어갑니다. 첨부정보로는 부동산 일부에 설정했을 때 도면 들어가야 되고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공동전세 목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전세 목록은 직권으로 작성하는 거지 뭐 신청자, 뭐 의무자 이런 사람이 작성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은 양도가 가능하죠. 전세권은 양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그렇죠. 넘겨주는 사람이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게 되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부기 등기 후에 종전 전세권자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됩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여기 문장에서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예,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입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입니다. 존속기간, 전세금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있다면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있다면 승낙서를 첨부하여 전세권의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금을 감액한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선순위 전세금이 줄었다는 거는 뭐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후순위 이 사람은 안십인 거죠. 이 사람이 이 전세금 만약에 이제 뭐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럴 때 얘가 먼저잖아요. 전세금이 먼저인데 1억만 빼가니까 좋은 거죠. 원래 2억이었잖아요. 근데 2억이 1억으로 빠진다 그런 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쵸? 손해날 일이 있는 경우가 이해관계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나오죠. 전세금의 감액과 존속 기간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변경 등기로 그러면은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쉽게 시간도 변수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도 변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기간까지도 동시에 신청을 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때서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시간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전세금의 감액에 따른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므로 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 이제 이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다 저당권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자가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힌 거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맞습니다. 이 전세권이 만약에 날아간다거나 그럴 때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권 등기가 소멸된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생기면 저당권자는 자기가 지금 이걸 담보로 잡고 있는데 날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등기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예, 임차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차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저당권의 목적은 임차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 지상권,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권리의 일부에 설정 가능하고요. 부동산 물리적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저당권은 물리적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죠. 그 저당권이 담보 같은 거로 잡는다 할 때 일부에 잡는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일부에 잡아야 될 경우에는 분필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필이라든지 뭐 분할이라든지 구분등기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고,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의 순위가 다른 수개의 저당권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 하나에 뭐 국민은행에서 얼마, 그쵸? 그 다음에 뭐 신한은행에서 얼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은행도 저당 잡은 거고 신한은행도 저당 잡은 거니까, 그래서 수개의 저당권 가능하다. 이렇게 전 이해했고, 저당권은 압류,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저당권을 압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 가압류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지나갔어요. 저는 저당권은 압류,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신청은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고요. 필요정보는 채권액, 예, 채권액이 필요정보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설정 가능합니다. 대신에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합니다. 그때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고,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예, 필요정보입니다.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번호는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역시 아니고 성명 및 주소가 필요정보이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동담보의 표시, 권리의 표시, 예,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 권리의 표시, 여기까지가 필요정보입니다.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동일하다 해도 생략할 수 없고, 공동담보의 표시, 권리의 표시, 여기까지가 필요정보이고, 임의정보는 변제기, 이자 및 발생 지급 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 특약, 약정, 조건, 조건부라면 조건까지 임의정보에 들어갑니다. 등기 실행,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예,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로 하고, 다만 소유권 외의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면 부기등기로 합니다. 예, 그 권리, 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 권리의 부기등기로 합니다. 지상권을 잡았다거나 전세권을 잡았다거나 할 때 그 권리에 부기등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알아두시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모두 미칩니다. 물건과 종물에 모두 미쳐요. 만약에 어떤 건물을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그 건물을 증축했다거나, 그럼 증축한 부분은 이다 아니다 그런 거 나올 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 들어간다, 다 미친다. 예, 증축한 부분도 다 이제 효과, 저당 부동산에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 시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의 담보로 다시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피담보 채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전은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이전은 언제나 부기등기. 저당권 변경등기 보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증감, 이자율의 증감,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거나 채무자가 변경되었다거나 그럴 때 변경등기를 하고 공동신청입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한 현존 건물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증축이나 부속 건물에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 변경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이고, 단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나 아니면 재판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한다면 부기등기가 맞고, 하지 못한다면 주등기로 합니다. 예,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 같은 거를 제출하면 부기등기 하고요. 못하면, 여기 못하면입니다. 못하면 주등기가 되겠습니다.
저당권의 말소 등기, 피담보 채권의 변제, 예, 돈을 갚아버렸으면 말소해야 되겠죠? 계약의 해지, 예, 계약이 해지돼도 역시 뭐 당연히 말소할 것이고, 저당권의 포기 같은 것은 말소 등기이고 공동신청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됐다면 단독 신청합니다. 저당권자가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이럴 때도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피담보 채무의 소멸, 돈 갚아버린 거죠. 돈 갚아버렸을 때 종전 소유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죠. 종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 가능하고요. 현재 소유자라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의 소멸, 그러니까 돈 갚아서 사라지는 경우, 돈을 갚아서 사라지는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말소 청구 가능하고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거고, 저당권이 원인 무효이다. 그러니까는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원인 무효로 이 저당권을 말소할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3취득자죠.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권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법 21번째 영상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